관우처럼 신으로 숭배된 최영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늘 장군이란 존칭이 붙을 만큼 민중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 모든 영웅들이 그랬듯 그에게도 공과과가 뚜렷했으며 한계가 있었고 그랬기에 그도 고려의 멸망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최영 장군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는 1316년 사원규정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강직한 성격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황금복일 돌같이 아란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집안은 명문가 동주 출시로 딱히 큰 부족함은 없었겠지만 다른 권문세족들이 헤쳐먹겠다고 설치던 고려 말에 부정부패에 연관된 사건 하나 없던 강직함을 보면 평생 아버지의 말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음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양광도 도순문사 밑에서 왜구를 토벌했던 걸 빼면 만 36세 때까지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가 1352년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며 화려하게 등장하고 이어 1354년 원의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는 고려의 지원병으로 참전합니다. 그 뒤 최영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려 말은 반란과 외침의 시대였으며 그 한복판에 선 최영은 이를 모조리 진압합니다. 1355년에 인당과 함께 원나라가 뺏어간 서북면을 수복하고 원나라의 파사부를 격파, 1357년에는 오예포에서 왜구의 배 400척을 작살내고 1359년에는 1차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 1361년에 홍건적 10만이 개경을 함락하자 안후 이성계 등과 개경을 탈환하고 이외에도 1363년 김용의 난, 그 다음에 최유의 난까지 완전 진압합니다. 특히 김용의 난 때 최영의 진압군이 제때 오지 않았다면 공민왕은 지옥에 갔을 정도니 최영은 그야말로 고려왕실의 해결사이자 충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의심 많은 군주였고 최영을 찬성사로 임명하여 신임하는 척하지만 한편으로 무장으로서의 그 실력과 명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최영뿐 아니라 오인택, 이구수, 안우경 등 외침과 반란에 맞서 공을 세우고 성장했던 무신 세력이 조정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공민왕은 이들을 달래고 또 한편으로 엉뚱한 생각을 못하게 대규모 공신전과 첨설직을 하사하니 왕으로선 이들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돈을 내세워 이들을 제어하고 숙청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최영은 1365년 강화에 침입한 왜구를 제때 제압하지 못했다며 경주시장인 계립윤으로 좌천되고 그 뒤 암살로 의심병이 도진 신돈이 오인택, 이구수 등을 유배보내 암살해버리고 최영마저 신문에 제거하려 하는 등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무신들이 완전히 제거돼버리면 외침과 반란을 진압할 자들이 완전히 사라질까 두려워해서 결정적 순간에 최영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 뒤 신돈이 제거된 뒤 1371년 개경으로 복귀하지만 이미 공민왕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쯤 되면 최영도 실망해서 삐딱선을 탈 만도 하지만 그의 충성심과 군인정신은 꺾이지 않았으니 공민왕 말년엔 노구를 이끌고 각지의 왜구들은 물론 남쪽 끝 제주도까지 내려가 목포의 난을 진압하는 등 활약을 거듭합니다. 우왕이 즉위한 뒤에도 왜구의 준동은 계속되어 60대의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사방을 평정, 홍산대첩 때 화살을 맞고도 선두에서 왜구를 섬멸하니 사이코 같은 왜구들도 백발의 최만호라 부르며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에선 그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하니 바로 권신 이인임 때문입니다. 그는 이인임만큼의 정치력이 없었고 그랬기에 그를 대신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한 개혁적 성향의 사대부를 불신해 애정하는 후배 이성계처럼 그들과 손잡고 개혁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차라리 현실 정치가 이인임이 더 낫다고 여겼는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그의 정적인 우왕의 유모 장씨와 지윤까지 제거해 우왕의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추앙하는 백성들에게도 엄격하여 1371년 육도 도순찰사 때 70세 이상 장정은 군역 대신 쌀을 거두게 하는 무리한 군수 보충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헤쳐먹기 위함이 아닌 전시 상황하에 어쩔 수 없는 징발이었으나 고려의 재상으로서 백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엄정한 지도자 군인으로서만 행동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최영은 고려란 체제를 바꿀 개혁가이자 정치가로 변모하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백발의 최만으로서만 행동했으니 이것이 바로 최영의 한계이며 불행이었고 더 나아가선 고려의 불행이었습니다. 1388년 1월 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데 애정하는 후배 이성계와 정변을 일으켜 이인임일파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전횡을 보고 참던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미 고려는 쇠퇴할 대로 쇠퇴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성계와의 연합정권도 얼마 안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1388년 5월 철령위를 설치하며 과거 원나라 지배하 고려 영토까지 건드리겠다는 주원장의 횡포에 최영은 외교적 수단이 아닌 군사적 수단으로 요동정벌을 획책합니다. 이성계와 그와 결탁한 사대부들은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원했으나 최영은 이성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해버리고 이성계는 최영이 자신을 연합정권의 파트너가 아닌 부하로 여기는데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강행한 요동정벌이었으나 최영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의 요구로 군대 지휘를 이성계 조민수에게 맡기다시피 하며 왕 주변에 남고 위화도에 주둔한 이성계는 결국 왕명 없는 회군을 단행하니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개경으로 쳐들어온 반란군을 상대로 최영은 최후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무너지고 체포된 뒤 1388년 12월 해군 세력에 의해 처형됩니다. 그의 유언처럼 그의 무덤은 조선조 내내 풀이 자라지 않은 적군이었다고 합니다. 최영은 충직한 군인이었으나 뛰어난 정치가나 개혁가가 될 수 없었고 그저 구체제를 고집하고 맹종하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한결같은 우직함과 청렴한 성품은 산천을 경계 삼아 땅을 가지고 헤쳐먹던 권신들 속에서 돋보이는 신선함 그 자체였고 비록 권위적인 위정자일지언정 외적과 권신들에게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요 신앙이었을 겁니다. 한결같은 삶을 살다간 최영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